AI 대전환 시대 K산업금융의 새로운 전략 모색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른 시간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국회, 정부, 산업계, 금융권, 경제단체,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이 경제일보를 대표해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경제일보 리더스 인사이트는 산업과 금융, 정책의 핵심 변화를 가장 먼저 읽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정례 조찬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매회 우리 경제가 마주한 핵심 의제를 선정해 각계 리더들이 함께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의제는 AI 대전환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제조업의 생산 방식, 기업의 투자 전략, 금융의 자금 공급 기준, 정부의 산업 정책을 동시에 바꾸는 경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K산업과 금융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또 국회와 정부는 어떤 정책 과제를 고민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 경제일보 양규현 대표이사 사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조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 학계 리더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내국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경제일보가 마련한 경제일보 리더스 인사이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올립니다. 경기는 이제 하나의 기술을 넘어 산업구조와 금융 생태계, 국가 경쟁력을 판도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IT 강국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와 함께 도전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과 혁신 전략을 고민해야 하고, 금융은 성장 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특강을 맡아주신 유분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의 통찰이 우리 산업과 금융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경제일보는 앞으로도 국회, 정부, 기업, 금융권,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규현 대표이사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축사 순서입니다. 오늘 행사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신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님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모두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하람입니다. 오늘 우리 또 이 경제일보 리더스 인사이트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양규현 대표님 그래서 이 경제일보 가족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AI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저도 AI 관련한 포럼이나 토론회를 많이 가는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AI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 AI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과 우리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재 양성, 교육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들은 오히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유봉관 교수님 오늘 이런 또 인사이트 저에게 나눠주신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권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우리 주력 산업 가운데 요즘 반도체를 제외하면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줄줄이 사실 반도체와 방산 정도를 빼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어려운 데에 뭔가 해법이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AI하고 반도체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해서 항상 폭넓게 사고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정말 리더스 인사이트에서 배우는 부분들이 우리 정치권에도 좋은 함의를 주지 않겠나. 저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류근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국과 분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AI가 바꾸는 산업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AI 대전환 시대, 한국 산업과 금융의 대응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류근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부족한 제게 유쾌한 발표 자리 허락해 주신 측에 감사드리고, 아침 일찍부터 내주신 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6년에 열렸던 서울에서 이세돌 알파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배경이 되는 네이처 2016년 페이퍼를 보면서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 제가 서울대 경제학부장, 연구소장을 겸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한테 이쪽을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건 내 과목, 이건 내 과목, 필수, 선택. 그래서 그거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2017년에 열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학교 AI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그래서 청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최고급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서울대학이 나섰고, 지금 현재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청년들이 공부하면 뭐하나,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써줘야 되는데, 그 생각에서 같은 이름의 CEO 과정을 시스터 프로그램으로 열었습니다. 지금 5기가 이른바 진행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3시간씩, 일주일에 6시간, 6개월, 156시간 공부를 하고, 이분들이 자기 회사의 현안 문제, AI를 활용한 전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또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걸 청년들에게 숙제 내듯이 문제를 제안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그게 매칭이 되면 전형적으로 학생들 대여섯 명의 팀, 기업의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3분 정도, 그리고 서울대 최고급 관련 분야 전문가, 대학원생이 팀을 이뤄서 작업을 하면 3개월 풀로 하면 여기서 특허가 나오고 기업 전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 선 의원님도 계시고 많은 우리 각계 리더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면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적응하면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6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이른바 실질 GDP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한국,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고수성장, 한강의 비자목이었고, 지난 30년은 5년에 1%씩 성장률이 추락하는 미끄럼틀의 과정입니다. 일본도 동일한 것을 겪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일본을 몇 년을 이동하면 한국하고 비슷할까? 제가 이동을 시켜봤습니다. 27년을 이동하면 여기 이제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1960년이 일본의 1987년으로 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게 1960년입니다.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시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이게 우리의 미래다, 뭐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에서 시작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우리의 잃어버린 30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0%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만큼 가장 절실한 시기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모든 사람이 AI 얘기를 합니다. 뭐 누구나 AI를 얘기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의미하는 AI도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AI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 AI 온 동네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세계 AI 3대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겠다고 컴피티션을 해서 음악 콘테스트처럼 하나 떨어뜨리고 이러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자 모델 하나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AI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 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서 천 의원님께서도 축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AI 논의가 AI를 공급하는 업계 분들 그쪽에 자연과학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쪽은 그쪽으로 주도하면 정부 예산도 들어가고 개발하는 돈도 들어가고 다 좋습니다. 문제는 AI는 단순한 기술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바꾸는 기본 틀에 가해진 지진과 같은 충격입니다. 과거에 보면 전기, 인터넷 그냥 생산성 혁신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고 그때 그 가치가 실현이 됐는데 AI는 그거보다 그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도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두 개의 J-커브를 가지고 AI가 미치는 충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쪽은 시간축입니다. 시간에 걸쳐서 생산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보면 초기 혼란 과정이 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 혼란 과정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 최소화하고 그 이후에 생산성 증가의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이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세계 3위 공급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쪽은 가로축이 숙련도입니다. 숙련도.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 블루칼라 워커가 이쪽에 해당되겠죠. 중간 숙련 노동, 우리 대졸자가 많은 한국이 대부분 이쪽에 속하겠죠. 기본적인 사무를 한다거나, 보고서를 쓴다거나, 자료조사를 한다거나, 로스쿨 나와서 기본적인 리갈 아규먼트를 작성하는 것도 이쪽에 속합니다. 이쪽 AI가 훨씬 잘합니다. 지금 제가 속한 서울대 경제학공학 하더라도 학생들이 대부분 로스쿨 가고 싶어 하는데 로스쿨 나오면 뭐 하나요? 지금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국내 대규모 로펌에서 AI 팀을 다 만들었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안 쓰겠다는 의사표시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카운팅 펌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 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잘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막 끝난 이번 학기에 제가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한테 좀 생각을 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될 걸로 짐작하십니까? 50점대입니다. 빵점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100점 맞은 학생도 3명이 있었는데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 같은 문제를 GPT 5.5한테 물어봤습니다. 1분도 안 걸려서 완벽하게 풉니다. 완벽하게. 이 대체되는 영역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뚱뚱한 제2자입니다. 굉장히 뚱뚱하고 대신에 이쪽 국내 최고의 로펌에 가면 변호사들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쪽은 기존의 변호사가 작성한 리갈 다큐멘터를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AI에 시켜서 자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생산성이 10배, 20배 올라갑니다. 대학교에서도 연구자라는 젊은 교수의 경우에 대학원생 조교를 안 씁니다. 조교를 쓰려고 하면 말을 열심히 설명해줬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행착오도 걸리고 게으르고 시간도 걸리고 안 씁니다. 그냥 바로 AI하고 작업하면 논문 쓰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산성이 늘어납니다.
이쪽 브루칼라 워커는 피지컬 AI로 대체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AI가 가져오는.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죠. 나는 과연 뭘 하고 누구 살까? 우리 자식은 뭘 가르칠까?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양극화가 심한데 훨씬 더 가속화될 게 불에 보듯 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변화 속도가 놀랍게 빠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 인력의 해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반응은 신입사원을 안 뽑는 겁니다. 노동력이 전체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덜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사람을 내보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람이 경험 쌓을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에서도 그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그림은 뭐 이른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통계학 배우면 배우시는 히스토그램입니다. 여기 이 히스토그램을 제가 굳이 왜 가져왔냐면 가로치기의 능력입니다. 아까 능력축 보여줬죠? 고급 능력, 아래쪽은 수요가 줄어서 보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교육제도는 이런 식으로 능력을 배출해냈습니다. 콩나물 교실에서 학생들을 주입식으로 획일적인 기준으로 가르쳤습니다. 평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주 우수한 학생이나 뭐 그렇지 않은 학생이나 그만한 거 배우고 똑같은 거 하니까 이 편차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대적으로 좁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 선진국이 아닐 때는 남이 만든 거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으면 됐기 때문에 남이 만든 거 따라하는 능력이 이미 저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뭐 일부 활용할 수 없는 노동 빼고 상당수를 우리가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는 맞았습니다. 우리 교육제도를 가지고 우리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미 세계 선진국에 있습니다. 세계 특허제도 때문에 우리가 남의 거 베낄 것도 많지 않습니다.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계치가 낮은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제도는 여전히 이렇습니다. 교육제도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이 교육제도를 먹으면 높은 임계차에서 편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이나 뭐 그렇지 않은 학생이나 다 똑같은 거 배우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제도가 다양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면 이게 편차가 늘어나니까 더 많은 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0%는 나고자가 되는 거 아니냐? 예, 축이 하나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제도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배우고 획일적으로 배우고 같은 것만 하는 상태에서는 예, 90%가 여전히 1%보다는 낮지만 10%밖에 못 쓰고 나머지 90%가 나고가 되는데 이 문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축이 하나면 네, 10%밖에 못 씁니다. 0.9 이상만. 축이 두 개고 두 개의 축이 서로 독립이면, 통계적으로 독립이면, 확률적으로 독립이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학 잘하는 능력과 뭐 노래 잘하는 능력은 별개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수학 꼭 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독립이면 여기 10% 쓰고 저기 10% 쓰니까 전체 면적 1에서 계산해 보시면 예, 19%가 활용 가능합니다. 축이 3개면 여기 10%, 27%가 활용이 됩니다. 축이 4개인 그림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축이 4개면 네 번째 축. 여기 상위 10%에 속한 사람은 전체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채워졌습니다. 이게 밑에면 나머지 세 축에서 쓸 수 있는 능력 앞서 계산해 보면 34%가 살아납니다. 축이 5개면 이쪽 10% 통째로 쓰고 저 위에 10% 통째로 쓰고 나머지에서는 3개 축 중에서 예, 사각 큐빅에서 오른쪽 끝, 뒤쪽 끝, 위쪽 끝 쓰니까 계산해 보시면 41%가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축을 다양화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 교육이 그런 식으로 당장 바뀌어야 됩니다. 천 의원님 리더십 있으니까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제발 좀 바꿔주시길 기대하면서 우리 대학의 모습을 미술관에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은 미술관 어떤가요? 세계 최고의 그림을 전시회에서 상설전을 하고 고객의 맞춤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별전을 합니다. 그럼 다양한 고객들이 맞춰서 가면 큐레이터가 최고의 그림을 설명해 주죠. 이게 좋은 미술관의 모습입니다. 멍청한 미술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맨날 똑같은 그림 걸어놓고, 그것도 세계 최고의 그림이 아니라 큐레이터가 직접 그려서 걸어놓고, 손님이 오면 손님의 취향과 아무 관계없이 지 그림 날마다 설명하고 있고. 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금 서울대학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모든 교수가 자기가 그림 그리고 학생들 관심에 관계없이 지가 그린 그림 설명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멍청한 미술관을 보신 적이 없죠. 망했기 때문에. 멍청한 대학은 도처에 있습니다. 서울대학부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엔스로픽의 최신 모델 미서스 5하고 페이블 5 수출 금수를 냈고, 엔스로픽에서는 누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이제 분간할 수 없으니까 다 차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로우드 이런 걸 쓰면 뭐 2개 프로그램은 지금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엔스로픽에서 항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게 전략자산화 되면서 언제든지 동맹국에 대해서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동시에 국내에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장하던 많은 분들은 그거 봐라, 미국이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더 가속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에 힘을 실리게 해주는 미국의 조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길은 세계 3위 모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외부가 차단하더라도 리질리언트하게 우리 AI 생태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보안을 유지하는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 그 중에 한 요소인 여기에만 올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일부 세계 3대 강국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그림인데 일부러 그려봤습니다. 예, 여기 엄청난 절벽입니다. 절벽 위에 1위와 2위가 있습니다. 절벽 저 한참 안에 3위 꼴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3위 강국, 우리 스스로 주장하는데 남이 뭐 인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3위면 뭐합니까? 국가별로 볼 때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연구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갭이 굉장히 큽니다. 숫자로 3, 이게 그냥 오더일 뿐이에요. 그냥 1, 2, 3, 이 간격이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3이라는 숫자에 현혹돼 있으면 마치 잠깐만 더 노력하면 2가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1이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그쪽이 아닙니다. AI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으로 AI를 인식하는 게 3빅입니다. 데이터가 커졌습니다. 2000년 초반 전 세계 청소년들이 구글 이미지 레이블러에 이건 고양이고 이건 개고 그 답을 가져다 줬고, 그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모델, 어마어마한 모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먼저 생성이 됐죠. 모델 자체도 사실은 뭐 1980년대부터 해서 90년대 초반에 딥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델을 구동시킬 만한 원료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보급되지 않고 있다가 2000년 초반에 데이터가 쌓이면서 빅데이터와 빅모델이 결합했고, 빅 컴퓨팅 파워가 중매해주면서 이른바 3빅의 결합에 의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파라미터 숫자는 많은 것은 뭐 6천억 개, 1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모델. 근데 그 모델을 분석할 수 있는 전 세계 인류가 기록해 놓은 어마어마한 다큐멘트 데이터, 멀티 모델 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와 빅모델의 결합을 패러럴 프로세싱, 클라우드 컴퓨팅, GPU, 엄청난 전기 소비, 이게 뒷받침하면서 빅데이터와 빅모델과 빅컴퓨팅, 3빅이 결합되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놀라운 something big, 그걸 보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 대한민국 정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죠. 동시에 많은 일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연금이 도입된 게 1988년인데 국민연금 따로, 퇴직연금 따로, 뭐 연금 부처마다 따로따로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에 예산하고 조직해 주십시오. 이게 2023년까지 지속됐습니다. 1988년부터 2023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나이 많은 늙은 나라라고 하면서 노인들이 정작 모든 연금 연결하면 얼마나 먹고 사는지 그 파악이 안 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노인 빈곤 연구하는 국제연구소도 있고 학자도 있고 정부 관련 부처도 있는데 정작 노인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연결도 안 됐습니다. 횡으로. 공급자 마인드로 우리 부처 잘하고 있다. 칸막이 닫혀놓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나마 최초로 연결된 게 2023년입니다. 2023년 10월 말. 놀랍지 않습니까? 88년에 도입된 연금이 연결되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과거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조직은 습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각 부처에서 이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다. 이건 못 준다. 못 연결한다. 정보보호가 심각하다. 여전히 그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국가데이터처럼 과거 통계청 시절부터 센서스를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생각하면 5천만 개 행위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인구 가구 통계 등록부라는 게 그 이름입니다. 기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총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총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업체 수가 1,000만 개가 넘는데 그중에 고용이 있거나 매출이 있거나 한 6,700만 개 됩니다. 6,700만 개 행위 있는 이른바 기업 통계 등록부가 국가 데이터처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 각 부처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그리고 조직상으로 국가 데이터처럼 돼 있는데 부처마다 안 합니다. 연결 안 합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지 우리 부처에 예산도 늘고 조직도 늘지 이게 연결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지방 소멸 문제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구 문제고 기업 문제고 고용 문제고 교육 문제인데 청년 문제인데 부처 하나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연립방정식인데 부처마다 이퀘이션 하나씩 풀겠다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통계 등록부를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구조만 갖추더라도 이거 자체가 공공 빅데이터가 됩니다. 당연히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의학개발 이런 쪽에서 보면 우리 5천만 명 여기에 인구 구조까지 가구 구조까지 족보까지 유전병 연구하는데 최고의 데이터가 한국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 합니다. 지금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큰일이다 그럽니다. AI에서 노동 대체가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일이라고 합니다. 각각 보면 다 큰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줄는데 인구를 들 쓰면 축복 아니에요? 어차피 대체되는데 줄어주면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씩 그냥 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마이너스 2개 곱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같이 봐야 됩니다. 데이터부터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요. 3등 해봐야 뭐 하나요? 우리 냉정해져야 되는데 미디어에서 AI 3대 강국 스탠포드 대학 어떤 연구소에서 한국 모델 하나를 3등으로 꼽았다. 여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활용하는 쪽입니다. 우리 역사가 그랬습니다. 남이 거 빨리 적용해서 우수한 인적 자원하고 결합해서 활용하고 개선하고 세계 최고가 되고 그런 면에서 그게 우리의 역사고 그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쪽으로 가야지 잘하지 못하는 쪽을 허상을 심어서 자꾸 쫓아가 봐야 낭비입니다. 피지컬 AI는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 경험, 현장 경험, 암묵지, 제조업 빅데이터 유럽도 제조업 다 죽었습니다. 미국도 많이 소멸되어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중에 제조업 기반이 우리처럼 이렇게 탄탄하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살리면 되지요. AI가 브레인이라고 그러면 이 제조 현장은 육체 아닙니까? 이게 결합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만 차리면. 주택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산에 있는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활성화한다고 했지만 지금 뭐 15만 가입돼 있는 주택이 15만 채 조금 넘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고도 성장하면서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그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나요? 다 노인 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통계가 늘 인용되잖아요. 한국 노인은 뭐 10명 중에 시기에 따라 좀 변하지만 4명, 뭐 3명 이상이 이른바 상대적 빈곤율의 차이에 있다.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것은 소득을 개인화해서 100명 중에 50번째 있는 사람이 미디안 인컴인데 그 미디안 인컴의 절반 이하면 상대적 빈곤 이렇게 디파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한국 노인은 뭐 10명 중에 많게는 4명 가까이 적어도 3.5명 이상이 그 상대적 빈곤선에 있다. 노인이 가난하다. 그리고 노인의 투표 유권자 점유율은 나날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노인이 가난하다는데 그리고 노인이 투표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데 노인의 혜택을 주는 젊은 세대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노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그런 현재의 제도가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죠. OECD 통계가 인컴 스트림, 소득 흐름만 가지고 상대적 빈곤 측정한다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 공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적용된 통계는 아닙니다. OECD 평균적인 데이터를 보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은 60% 안쪽입니다. 우리는 80%가 넘어요. 근데 금융자산이면 소득 흐름으로 바뀌죠. 측정도 쉽고 바뀝니다. 부동산은 소득 흐름으로 잘 바뀌지도 않고 측정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20%포인트 차이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소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 노인의 소득이 언더 에스티메이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것, 저는 그렇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실제 우리나라 인구하고 통계등록부하고 부동산 소유 시세를 다 연결해서 한번 시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통계청에 있을 때. 주택연금 활성화하면 우리 노인의 빈곤 문제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15만 채 정도만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고 나머지 가입할 수 있는 뭐 600만 채 중에 절대 다수가 지금 밖에 있는 거죠. 부동산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른바 하우스 리치지만 캐시 푸어 상태에서 노인이 돈 없다, 세금 낼 돈도 없다. 그거 갉아서 내고 생활하고 하면 됩니다. 정부 관리는 이것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이 600만 채가 한 20년에 걸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년에 뭐 30년에 걸쳐 나와도 20만 채 주택 유통 물량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신규 주택만 주택 공급입니까? 유통 물량도 공급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지면 주택시장의 공급이 투명하게 되고 이 어나운스 효과만 가지고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양극화하고 노인 빈곤 때문에 그리고 빠른 노령화 때문에 거시경제 지출 항목 중에 변동이 많은 게 투자입니다. 수출도 변동이 많습니다. 그나마 거시경제 지출을 지탱해주는 게 소비인데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양극화, 고령화 때문에. 근데 주택에 있는 노인들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을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입법으로 도와주면 이쪽이 기저 소비로 소비를 뒷받침할 거기 때문에 거시경제 안정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른바 재고관리 모형에 대한 SS 파트너스인데요. 세로축이 재고량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에 걸쳐서 재고를 쌓다가 재고가 바닥이 되면 다시 쌓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재고를 늘상 쌓을 수 없는 이유는 재고 한 번 오더할 때 고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재고관리 모형, 잘 알려져 있는 재고관리 모형을 인적자금 관리에 적용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학 졸업하고 나가면
AI나 기술 변화 때문에 인적 자문의 노후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몇 년 지나면 시대에 뒤처집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쌓다가 자기 실력이 바닥이 드러나면 다시 재훈련, 교육을 받고 쌓아서 재충전한 다음에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이 톱니바퀴처럼 쌓고 사용하는 과정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육제도는 고등학교 때까지 뭐 달달 외워서 대학 나오면 끝입니다. 대학교 총장들이 졸업식에서 그동안 고생했다 굿바이, 굿바이 하고 끝이죠. 대학교 총장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2단계입니다. 한번 쌓은 것 뿐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십시오. 대학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학 구조가 당장 바뀌어야 됩니다. 당장.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년 전에 실험적으로 서울대에서 했던 직업훈련 프로그램 청년들이 매번 45명씩 와서 고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7개월에 걸쳐서 560시간의 최고급 강의를 서울대 교수들이 직업훈련에 나선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젊은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탈자 한 명도 없이 지금 20명 이상이 직업훈련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대학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CEO 과정분들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지속돼야 되고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가 지금 형편없어져서 서울대 이미 국내에 100개쯤 있습니다. 뭘 또 10개를 만드나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AI 확산센터 이런 것들이 서울대에서 나름 개발한 모델 이런 것들이 전국으로 퍼져서 우리 사회가 실질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는 그래서 청년, 재직자, CEO 각 단계마다 언제든지 리턴해서 배우고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우리 사회가 바뀌면 좋겠습니다. 예, 기술 주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운영 체제. 우리 고품질 데이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는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체 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컨대 지금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도 600~700만 개 사업체별로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고용, 매출, 에너지, 믹스, 탄소 배출량 다 연결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 어떤 산업이 에너지 전환을 못하고 있는지 어느 쪽에서 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지 다 모니터하고 그 바탕에서 산업부든 기후에너지부든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안하고 부처별로 다 남은 상태에서 잘하고 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접근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빅모델이 결합하려고 그러면 그 중매를 주선하려고 그러면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팅 파워,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의 중소기업, 지방의 청년, 이 컴퓨팅 파워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뭘 하나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정부할 일은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예컨대 AI 확산센터를 정부에 10개를 짓는다. 그럼 그 확산센터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기업, 중소기업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풀겠다 했을 때 거기서 풀 수 있도록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고 거기서 교육이 일어나고 거기서 지방의 공무원과 기업과 청년이 만나는 그런 AI 확산센터가 기존의 대학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퍼지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여기서 세계 1등, 3등이니까 금방 2등, 1등 될 것 같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걸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확산을 하고 피지컬 AI 쪽에 우리가 남보다 앞서가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인적 자본을 기르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 방식부터 뭘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 당장 바뀌어야 됩니다. 당장.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어떤 식으로 재교육 할 수 있는 체제로 우리 사회의 어떤 훈련 과정을 바꿀지, 대학 체제를 어떻게 바꿀지, 예, 당장 바꾸면 됩니다. 금융평가 체계, 우리나라에 실제로 의미의 벤처 캐피탈이 없습니다. 어디 돈 달라고 그러면 장부 가져오라고 그러죠. 장부에 입증된 기록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벤처인가요? 벤처는 말 그대로 위험 자본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인력 구성 가지고 돈이 나가야 되는데 장부 가져오라고 그러죠. 벤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은행 중심 금융 체제로 돼 있는데 은행들 그동안 기업 금융하다가 기업이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주택 담보대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뭐 위험이 어디 있어요? 주택 담보로 들어가는데 LTV 규제 잘하고 데트 서비스 레이쇼 잘 관리하면 리스크가 없으니까 저거 하고 가끔 문제 생기면 정부 돈으로 메꿔주고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금융 체제가 그런 의미에서 바뀌어야 되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태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 전체가 배우는 국가로 변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 국민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외우는 데서 끌어내서 의미 있는 걸 배우게 자리를 깔아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빠르게 잘할 수 있고 그걸 할 일이 기성세대, 정부, 국회, 리더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에 관해서는 남이 인정되기로 하는 세계 3위 모델 개발 여기에 한정될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 인력이 바뀌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이런 식으로 잘 쓰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독자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언론에서 사실인 것처럼 소개하는 게 우리의 보유한 방산 데이터, 제조 노하우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그러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그거 사실인가요? 한국 어딘가에서 발견한 모델을 써서 그걸 쓰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보안이 지켜지나요?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보안과 독자 모델 개발은 별개의 이슈입니다. 등식이 아닙니다. 은연중에 이게 등호인 것처럼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쪽을 다 저스트라이는 논리로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이슈입니다. 최고의 모델을 쓰면서도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모델을 쓰더라도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도 동시에 있습니다. 별개의 이슈입니다. 예, 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류근권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참석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질문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큰 틀을 뛰어넘어서 좀 봐야 될 텐데 좀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여러 분야들을 보시고 그런 인식의 전환을 고려하셨을 때 만약에 건설이라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런 좀 이런 말씀하신 생태계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 실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물론 이게 좀 마이크로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면 좋을지 이렇게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좋은 답은 가지고 있지 못해서 미리 양해 말씀하고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2026년 부끄럽지만 저 경작사로서 처음으로 참가해봤습니다. 참가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가서 봤고 거기에 한국 벤처업체 하나가 건설 현장에 쓸 수 있는 로봇으로 혁신상을 탔습니다. 그 로봇이 하는 일은 예컨대 공장을 폐쇄했다, 아파트를 철거했다. 그럼 그 철거물이 층층마다 있을 때 이 로봇이 밤에 팔이 나와서 철거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층에 올라가서 폐기물을 다 수거해서 내려와서 정리하고 밤새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되고 공사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런 로봇이 작년에 이제 상을 탔고 그 로봇 업체 대표가 제가 아는 서울대학교 AI 빅데이터 CEO 과정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분은 또 역시 CEO 과정에 오신 분인데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일본은 모듈러 주택 사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한국은 법규 규제 때문에 모듈러 주택 사업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을 법규 개정 노력과 병행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알지만 선택하면서 국내에서 모듈러 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모듈러 주택이 되면 레고 쌓듯이 AI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주택 건설이 표준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보 리더스 인사이트 AI 대전환 시대 K산업금융의 새로운 전략 모색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AI가 한국 산업과 금융의 질서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기업과 금융권, 국회와 정부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 경제일보는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산업과 금융, 정책의 주요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계 리더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미래산업 금융 아젠다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퇴장 시 개인 소지품을 확인해 주시고 명찰은 안내